이어서 어제 주가 급락한 기업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3월부터 에코프로 못지않게 급등한 기업이 전거래일 변곡점을 맞은 걸까요? 바로 전거래일에선 급락한 영풍재지 공시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예, 2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요.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거의 95% 이상 떨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원래 기존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15%, 30% 이상 변동이 생기면은 원래 그전에 사전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공시가 없었다는 점도 좀 특이하고, 영풍재지가 전반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좀 영풍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명에서 알다시피 제지 기업이긴 한데, 제지 기업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실 쓸 때 거기에 이렇게 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쪽 정식 용어는 이제 지관입니다. 그 지관을 갖다가 한 국내 매출에서 한 영업이익 한 MS가 한 50%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라이온, 그러니까 골판지 재료를 절반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영풍재지가 올해 이제 YTD가 거의 800%입니다. 이렇게 800%날 정도라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뛰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 부문에서 2차 전지처럼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매출이 나올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재지가 올해 YTD가 800%는 되게 특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제지 기업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영풍재지가 이제 PBR이 18입니다. PBR이 18이라는 건 거의 스타트업 수준에만 있는 기업인데, 동종기업 한솔재지의 PBR이 0.35이고 아세아재지가 0.43입니다. 그러니까 제지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지업이라는 자체가 크게 성장한다든지 또 하락한다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용한 것이 이제 제지업 전체의 이제 풍조인데, 영풍재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은 18.2고 PER은 400입니다. 이런 건 이제 과도한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냐면은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해서 발생한 이제 과도한 이제 과매수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사실 또 이제 거래소에서 어떻게 이제 영풍재지에서 판별을 냈냐면은, 지난달 26일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영풍재지를 갖다가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달 3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또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영풍재지가 뭔가가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 또 여기에 소수 계좌가 이제 이 거래를 갖다 주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풍재지가 제2의 라더건 사태가 나올 수 있다. 라더건 사태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가 나와도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영풍재지를 갖다가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 공시 하나 더 체크해보죠. 바로 원자 현미경 전문기업입니다. 파크시스템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를 발표했어요. 내용 전해주시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때문에 전년에 이맘때가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크시스템스의 주요 매출처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 이맘때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고, 그 외에도 파크시스템스의 이제 AFM 원자 현미경의 자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나면서 생긴 이제 복합적인 효과라 봅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매출은 34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93억 원인데, 파크시스템스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352%고 매출은 139%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현미경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안 보이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보면서 이게 어느 지점에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파크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이라는 게 탐침이라고 그러는데, 탐침을 갖다가 내려서 원자 단위로 요철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만 드리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파크시스템스의 이 원자 현미경 이제 분별력을 레졸루션 하는데 이게 1나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나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파운드리만 보면은 TSMC랑 삼성전자만 5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를 갖다가 양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결함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크시스템스 AFM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의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은 주가도 올라갈 수 없다는 맥락인데, 유동성 공급과 무관하게 이렇게 계속 생산이 되고 양산을 해야 되는 이 공정에 필요한
그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것과 무관하게 계속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TSMC의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에서 하이브리드 본드인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올해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EUV 공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 5나노 이하로 데려갔을 때 그 파크 시스템스 외에는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EUV 공정이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나 무관하게 파크 시스템 매출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